근데 여기서 정부의 태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흔히 온갖 현란한 말로 현혹하는 포파리들, 조용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를 할부 원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의료 문제가 나올 때 온갖 복잡한 이야기들 다 나오지만 결국 해결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보험 수가.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99.9%는 수가 인상하면 전부 해결됩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면에선 정부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치료해도 돈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태도를 오히려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돈미세로 매도하면서 의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을 강하게 힐난하는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의 스탠스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정부는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 생각한다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수가 정책을 뜯어보면 정부 입장은 오히려 돈벌이 안 되는 사람은 적당히 죽이자는 입장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리려는 의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부의 입장은 보험 수가를 올릴 생각은 없고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소아과 사태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그걸 본 많은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리면 그 의사들이 소아과로 가는 게 아니고 돈 보고 전부 미용할 거다. 그래서 필수 의료 해소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늘릴 게 아니라 수가 올려줘야 된다.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이 현실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부 2차관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볼까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간판으로 개원하는 의사 중 전문의는 전부 소청과 산부인과인 거 알고 있죠? 과목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계속 미용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용 진료의 영역은 엄밀히 말해 의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일아트, 미용실, 피부관리실, 성형외과 다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뜻 같아요. 이 업계에 있는 의사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데요. 저 말인즉슨 의사를 계속 더 뽑아서 지금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일반인 미용 시장 전체의 페이를 소아과 페이보다 낮을 때까지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소아과 페이가 차라리 높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소아과 지원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논리이고, 그때까지도 소아과 진료 수가를 올릴 생각은 없다는 결론인 거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정권 바뀔 테니까 알 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반대 격심한 간호법도 통과시키죠.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지역사회라는 단어만 빼면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조무사협회에서 합의해 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걸 거절했고, 지역사회라는 말을 빼면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사회를 넣고 단독 개원 못한다는 단서 조항만 빼자고 했는데도 그걸 받지 않고 거절한 거 보면 누가 뭐래도 저들의 속내는 뻔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이 하는 일은 미용만 말씀드렸지만 미용이 아닌 일반인의 역할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의료 낙후 지역 등에서 간단한 1차 진료를 보거나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유지치료 등을 보는 역할 등이었죠. 근데 이걸 굳이 일반인을 안 쓰고 그냥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을 고용해야 되는 기관에서 일반인을 쓸까요? 간호사를 쓸까요? 일반인들을 더더욱 설 곳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럴 거면 일반인 의사면을 없애고 그냥 전문의 따야만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아과는 사실상 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죽 힘들면 인생 황금기인 5년을 매몰시켜서 딴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그 고생해서 딴 면허를 버리고 일반인 미용으로 개원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은 좀만 기다려봐. 소아과 니네들 자꾸 일반인으로 도망가니까 일반인 애들을 너네보다 더 못살게 확 밟아놓을게. 그러면 니네가 쟤네보다 나으니까 새로 들어온 애들이 소아과 할 거야. 그러면 되잖아. 집이 자꾸 물이 새서 천막으로 도망가가지고 구청에 집에 물 샌다고 전화하니까 천막을 철거해버리겠다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래도 소아과를 선택하는 게 제정신일까요? 대한민국 의사로서 지금 상황에서 소아과를 선택한다는 건 어찌 보면 바보가 아닐 정도. 또 이런 말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을 또 조롱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지표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진 의업 자체에 귀한 가치를 두는 선생님들이 나타납니다. 돈보다는 생명 살리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요. 사실 많은 의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상에 들어서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직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6%라는 수치도 저는 너무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 업계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더 큰 문제는 제가 소아과라고 얘기한 모든 곳에 흉부외과, 외상외과, 뇌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돈 안 되는 필수과 어떤 과를 갖다 넣어도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의사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생각나네요. 그나마 아이들 진료 감성 논리 덕에 소아과는 망했다고 넋두리라도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돈 안 되는 과들은 찍소리 한 번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99%는 뭐가 해결해 준다고요? 수가. 지금 17,950원 받고 있는 소아 초진 진찰료 딱 3배, 아니 2배만 준다고 해도 아침마다 소아과 오픈런 없어지고 소아과 선생님들 피눈물 흘리면서 폐업하고 미용으로 전환하는 비율 확 줄어들 거예요. 의대 정원 늘려서 10년 뒤에 늘어날 의사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좋아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가 올리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죠. 돈이 드니까요. 너는 성형외과에서 잘 살면서 뭔 걱정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 또한 미용업계의 과다한 경쟁으로 힘들 뿐더러 필수 의료가 무너지면 저와 제 가족이 아팠을 때 도로 위 구급차에서 병원 찾아 5시간씩 헤맬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좋았던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스 기사에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사, 간호법 반대하는 의사, 댓글들 보면 하나같이 의사들 기득권 철밥통 깨야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 밥그릇을 깨는 게 국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만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납득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거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도 먼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의사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왜 국민 모두에게 이득인지 의료 수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